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만 입장차가 확연한 문제에 대해선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민주당의 추가적인 입법 독주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갖는 뜻이 뭔지 정치 복원의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 기자, 지금 본 것처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웃으면서 아주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현 정부 들어 처음이죠. 근데 일단 여야 모두는 회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회동 분위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허심탄회, 그리고 민주당은 화기애애했다고 각각 평가했습니다. 시작이 반이라는 측면에선 성과라면 성과인데요. 다만 정치 복원으로 이어질지엔 아직까지 물음표가 더 많습니다. 똑같은 민생을 두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. 정청래 대표는 개혁이 민생이라며 남은 쟁점 법안도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 한 반면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야당을 탄압하면 결과적으로 겨냥하게 되는 건 민생이라며 야당 탄압에 무게를 뒀습니다. 네, 뭐 그냥 만난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닐 테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, 자,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를 했잖아요. 예.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? 오늘 여야 대표의 발언 중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소위 더 센 특검법과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처리 문제였습니다. 장 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도 이 법안들인데요. 이 대통령이 정치의 사법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일부 공감한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.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검찰청 폐지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야당 의견도 듣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면서 우리도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한 점도 기대할 만한 부분입니다. 다만 앞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도 봤듯이 현재 여권의 쟁점 법안 처리는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두 쟁점 법안 모두 여권 지지층의 요구가 크다는 측면에서 현재로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장 대표의 오늘 거부권 요청에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일지가 협치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, 호응한다면 상당히 큰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말해왔던 발언의 톤, 수준, 이거에 비해서는 좀 낮았다,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? 네. 할 말은 하지만 예의는 갖춘다.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. 장 대표와 참모들이 어젯밤 늦게까지 고심한 지점도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.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를 혼자 상대하는 장 대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전략이기도 했을 텐데요. 장 대표는 오늘 상대방을 죽이는 정치는 안 된다고 또 했는데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.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. 지난해 1월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첫 메시지였는데 장 대표가 이를 인용하자 이 대통령도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화답했습니다. 여당의 독주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과도 선명한 각을 세우기보단 좀 더 전략적 접근을 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근데 오늘 뭐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정치라는 게 상당히 많이 변한다,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오늘 좋았던 분위기 내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. 그런데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내일 정청래 대표, 모레 송원석 원내대표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. 만약 정 대표가 내일도 내란 척결만 강조할 경우 야당 의원석에선 박수가 아닌 야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반대로 지금의 야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부르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대표 연설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여야 협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. 네,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을 이달 말로 잡았는데 9월 국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야 간의 협치가 계속될지 한번 판가름이 나겠군요. 자, 김 기자, 잘 들었습니다.